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개골이라는 마을에는 은하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소이다. 은하는 20살이 된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까다로워서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언제쯤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은하가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 송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곤 했소이다. 내 딸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반드시 인품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송서방은 마을에서도 꽤나 학식이 있는 선비로 통했던 터라 딸의 배필감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로웠던 것이었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지요. 그의 이름은 달문이라고 했는데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났던 것이었소이다. 소생은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머물 곳을 찾고 있는데 혹시 댁에서 하숙을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문의 정중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에 송서방은 크게 감동했소이다. 물론입니다. 이런 훌륭한 선비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문은 송서방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매일 밤 송서방과 달문은 학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송서방은 점점 더 달문에게 감탄하게 되었소이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토록 깊은 학식을 갖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은하도 달문을 보며 마음이 설레었소이다. 달문은 언제나 정중했고 은하에게 예의를 갖춰 대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문은 낮에만 모습을 보였고 밤이 되면 항상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었소이다. 참 이상하네요. 달문 선생님은 왜 항상 해가 지면 방에서 나오지 않으실까요? 은하가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답했소이다. 선비들은 원래 밤에 공부를 많이 하는 법이란다. 아마 밤늦게까지 글 공부를 하시느라 그러실 거야. 은하는 그 말에 수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소이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송서방은 달문에게 제안을 했소이다. 달문 선생, 혹시 제 딸과 혼인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생처럼 훌륭한 분이라면 제가 기꺼이 사위로 모시고 싶습니다. 달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소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은하 아가씨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하와 달문의 혼인이 정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소이다. 은하가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구나. 달문 선생은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던데. 혼례 날이 다가왔소이다. 은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혼례 준비를 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소이다. 달문이 혼례는 반드시 밤에 치르자고 고집을 부린 것이었소이다. 보통은 낮에 혼례를 치르는데 왜 밤에 하자고 하실까요? 은하가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어머니도 고개를 갸웃했소이다. 글쎄다. 아마 닮은 선생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송서방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사위가 될 사람의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했소이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소이다. 밤이 되자 달문이 나타났고 촛불 아래에서 혼례가 치러졌지요. 은하는 얼굴에 면사포를 쓰고 있어서 달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소이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어간 은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소이다. 달문이 들어오자 은하는 수줍게 면사포를 벗었지요.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문이 부드럽게 말했소이다. 하지만 촛불이 흔들려서 달문의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이다.
닮은은 은하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졸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달무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잠이 쏟아져서. 닮은은 그대로 잠들어 버렸소이다. 은하는 당황했지만 첫날 밤이니 남편이 긴장했나 보다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눈을 뜨니 닮은은 이미 없었소이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새벽같이 나가셨다고 했지요. 어디 가셨다고 하셨나요? 글쎄,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시고 가셨단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소이다. 닮은은 해가 지면 나타나서 은하와 시간을 보내지만 항상 일찍 잠들어 버렸고 새벽이 되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소이다. 달무님은 낮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은하가 궁금해하자 닮은은 애매하게 답했소이다. 아, 낮에는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뵙느라. 하지만 은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소이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과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고 낮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이상해. 보통 신혼부부는 이렇게 지내는 건가? 은하는 혼란스러웠소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어느 날 밤, 은하는 닮은이 잠든 사이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소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촛불 빛에서도 닮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소이다. 왜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지? 은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여전히 닮은의 얼굴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소이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닮은이 전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소이다. 은하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와도 닮은은 항상 배가 부르다 며 거절했지요. 달무님, 하루 종일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맙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적게 먹는 편입니다. 은하는 남편이 너무 마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소이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닮은이 거울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었소이다. 은하가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꺼내기만 해도 닮은은 급하게 방을 나가 버렸지요. 달무님, 왜 거울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아, 그냥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은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소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은하는 몰래 닮은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지요. 새벽이 되어 닮은이 집을 나서자 은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소이다. 닮은은 마을 뒤편 산으로 향했지요. 저기서 뭘 하려는 걸까? 은하는 숨어서 닮은을 지켜보았소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닮은이 산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 서자 갑자기 그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소이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은하는 깜짝 놀라서 그 바위에 다가가 봤지만 닮은은 어디에도 없었소이다. 그저 평범한 바위만 있을 뿐이었지요. 은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소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닮은이 다시 나타났을 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소이다. 달무님, 낮에 정말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묻습니까? 그냥 부부인데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닮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소이다. 사실 저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하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소이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이다. 닮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웃 마을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분명 닮은 선생과 똑같이 생겼는데 낮에 시장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그럴 리가.
닮은 선생은 낮에는 공부하러 다니신다고 했는데. 은하는 이 소문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소이다. 그래서 직접 그 이웃 마을로 가보기로 했지요. 이웃 마을에 도착한 은하는 시장을 둘러보았소이다. 그런데 정말로 닮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닮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소이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지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소이다. 아무쪼록 동량 좀 해주세요. 은하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소이다. 혹시 달무님이세요? 그 사람은 은하를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은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저는 당신의 아내 은하입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당황했소이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누구와 혼인할 처지도 아니고. 은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소이다. 분명 얼굴은 닮음과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월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선비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구걸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월문이요? 달문이 아니라? 달문이 누구인가요?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은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소이다. 그래서 월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지요. 월문님, 실례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월문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소이다. 저는 원래 한양에서 공부하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기억을 잃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다른 곳에 있곤 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고요? 네, 그리고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제 정신도 흐려지고 결국 공부도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구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은하는 충격을 받았소이다. 월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요. 혹시 밤에 무슨 꿈을 꾸거나 하지 않으세요? 꿈이요. 가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멋진 집에 살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있는 꿈을. 은하는 소름이 돋았소이다. 월문이 말하는 꿈의 내용이 바로 은하와 달문의 생활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꿈에서 당신의 아내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고 보니 당신과 비슷한 것도 같은데요? 이제 은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소이다. 달문과 월문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낮과 밤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소이다. 은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소이다. 그리고 그날 밤 달문이 나타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요. 달무님, 혹시 월문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달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소이다. 왜?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나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달문의 반응을 보니 확실했소이다. 달문은 월문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은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소이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온갖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어본 분이었지요. 할머니, 혹시 한 사람이 낮과 밤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소이다. 있단다, 아가야. 그것은 홀령분리라는 현상이야. 홀령분리요?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나 충격을 받으면 그 사람의 혼이 둘로 나뉠 수가 있어. 하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다른 하나는 이상향에서 살게 되는 거지. 은하는 깜짝 놀랐소이다. 그럼 달무님이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아마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있을 거야. 그 상처 때문에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인격을 만들어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인격을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해. 하지만 그러려면 원래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 은하는 결심했소이다. 남편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은하는 다시 이웃 마을로 가서 월문을 만났소이다. 월무님,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나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월문은 고개를 저었소이다. 저 같은 거지를 도와서 뭘 하시려고요? 당신은 거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선비이고 제 남편이에요. 은하는 월문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왔소이다. 그리고 월문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지요. 정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소이다. 달문이 나타났을 때 월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이었지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이에요, 달무님. 무슨 말씀이신지. 은하는 달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소이다. 달문과 월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홀령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문은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점점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소이다. 그럼 제가 낮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저 사람이 겪은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밤에만 나타나는 이유도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달문은 월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소이다. 그럼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도 원래는 제가 겪어야 할 것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돼요. 은하는 달문의 손을 잡았소이다. 달무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함께 견뎌드릴게요. 달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소이다. 사실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만 매달려서 가족들을 소홀히 했고 결국 부모님과 동생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책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저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아마 그때부터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은하는 달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소이다. 달무님,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공부한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당신이 자책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달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소이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이었지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소이다. 잠들어 있던 월문이 눈을 뜨더니 달문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당신이 나군요. 네. 당신이 바로 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소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현실을 피하고만 있었는데 당신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군요. 이제 함께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소이다. 월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달문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하가 놀라자 달문 이제는 완전한 하나가 된 이 대답했소이다. 이제 저는 완전해졌습니다. 낮의 고통과 밤의 행복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거울도 무섭지 않고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달문은 변했소이다. 이제 낮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음식도 잘 먹었으며 거울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았지요. 은하, 그동안 이상한 남편과 결혼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달무님. 오히려 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부부로 살 수 있겠네요. 달문과 은하는 서로를 꼭 안았소이다. 그 후로 달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소이다.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은하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또한 달문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동생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면서도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겼소이다. 은하,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몇 년 후 달문과 은하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소이다. 달문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과거의 실수나 아픔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면 안 된다. 과거를 받아들이되 현재의 행복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달문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모두들 그의 성실함과 은하 부부의 금슬에 감탄했소이다. 닮은 선생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네. 은하도 정말 현명한 아내야. 남편을 그렇게 잘 도와주다니. 은하의 아버지 송서방도 매우 만족했소이다. 내가 사위를 잘못 골랐나 싶었는데 역시 달물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문 자신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달문은 은하에게 말했소이다. 은하,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에만 나타났던 것은 낮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고통도 기쁨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달무님.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제 진짜 모습을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초라하고 상처받은 제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그 모습도 당신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신 거고요. 달문은 은하의 손을 꼭 잡았소이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둘로 나뉘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주셨으니까요. 실제로 은하의 지혜와 끈기가 없었다면 달문은 영원히 분열된 상태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소이다. 시간이 더 흘러서 달문과 은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전해졌소이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달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지요. 선생님, 저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소이다.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달문에게 물었소이다. 그럼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 힘든 시절을요. 달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소이다. 후회는? 글쎄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은하 같은 훌륭한 아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통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달문의 지혜로운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소이다. 한편 은하도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었지요. 달문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은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던 것이었소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완벽한 모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약한 모습까지 함께 품어주는 것이구나. 은하는 이런 생각을 자신의 딸에게도 가르쳐 주었소이다. 딸아, 나중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진 상처와 아픔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네, 어머니. 그런데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란다. 닮음과 은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도 전해졌소이다. 어느 날 닮은은 과거에 자신이 공부했던 한양을 다시 방문했소이다. 이번에는 은하와 함께였지요. 달무님, 여기가 예전에 공부하셨던 곳인가요? 네, 여기서 밤낮으로 책만 읽었었지요. 그때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달무는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소이다. 한양에서 달무는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났지요. 달문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어둡고 괴로워했는데. 맞아. 지금은 얼굴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져. 달무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소이다. 물론 홀령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신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했지요.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은하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친구들은 달문과 은하의 이야기에 감동했소이다.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구나. 그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달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소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한양에서의 며칠간의 여행을 마치고 달문과 은하는 청계골로 돌아왔소이다. 이제 이곳이 진짜 그들의 보금자리였지요. 역시 집이 최고예요. 은하가 말하자 달문도 고개를 끄덕였소이다. 그렇게 해서 달문과 은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소이다. 달문은 낮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요. 더 이상 밤에만 나타나거나 낮에 사라지는 일은 없었소이다. 몇 년이 더 지나서 달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고 은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소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오. 특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아픔도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 는 교훈을 전해주었고 부부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완전한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소이다. 달문의 밤의 비밀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고 그 비밀이 밝혀진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축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청계골 마을의 사람들은 지금도 달문과 은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한다고 하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어둠까지도 함께 밝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아픔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결혼했더니 남편이 글쎄 밤에만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였던 달문과 그의 비밀을 풀어준 지혜로운 아내 은하의 이야기였소이다. 여러분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